안녕하세요. 정조입니다. 9월 16일 기준 이번 주는 제가 약 4개월 동안 해오던 AI가 종교를 내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날이네요. AI 프로모션의 노예가 되어서 프로모션 맨날 하느라 영상도 제대로 올리지 못했는데 갑자기 AI 노선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막 배민 커넥트 광고와 뉴스 보고 고소득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전기자전거 혹은 뭐 킥보드, 유상종합 오토바이 등 초반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 걸로 시작하실 분들은 일단 잠시 숨 고르기를 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한 달 정도는 도보로 등록해 놓고 조금씩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괜히 샀다가 AI 프로모션 없는 상태로 단일 담배차만 받아서 하면 아마 전기자전거, 킥보드 이런 샀던 금액을 회수하기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제 다시 AI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부터 AI 프로모션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라이더 기준 단거리 1000원, 장거리 1500원 추가되었지만 이제 단거리 500원, 장거리 1000원으로 하향되었어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시간대별 프로모션도 전부 다 가격이 떨어졌는데 더 많은 숫자를 해야 그 프로모션이 달성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자세한 표는 따로 올려드릴게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AI를 끝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건 70건 이상 시 80% 수락률 넘기면 17만원 주는 프로모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락률 때문에 거절 안 하고 이상한 오지로 보내도 전부 다 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네요. AI로 70건 이상 수행 시 80% 이상 수락률을 보이면 7만원을 더 준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 시간에는 그거 안 하고 일반으로 하는 게 더 수입이 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AI 하느라 프로모션 달성을 위해서 요새 잠시 영상을 못 올렸었는데 제가 저번 주 예측한 내용이 약 4개월 만에 끝을 보는 것 같습니다. AI가 가격이 많이 떨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오지 않게 되었고 지금 현재 9월 16일 기준 일반창 대기수가 4, 50을 넘어가고 있어요. 원래 이 시간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창 대기가 4개도 안 되었어요. AI 하면서 일반창 대기가 10개를 넘어가는 경우가 요 4개월 동안은 거의 없었습니다. 단 비 오는 날 제외, 특수 대목은 제외고요. 배민 정책이 자주 바뀌긴 하지만 한 시즌을 끝내고 새로운 시즌을 하는 것처럼 하는 정책은 좀 길게 가는데요. 그게 오늘이 아마 AI 막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올해 초 저녁 9시에 항상 다음날 추가 금액 붙여주는 거 발표하는 거 기억하는 분들 계신가요? 그게 올해 초에 끝을 내리고 잠시 힘든 시기가 왔다가 AI가 도입되면서 AI 프로모션이 붙었죠. 아마 이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시기가 시작될 때 그 시기가 좋을 거라는 보장은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아직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릅니다. 오늘 대기창만 봐도 사람들이 정말 안 나온 게 보이는데요. 오늘부터 AI가 돈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다 일반 콘을 타거나 안 나오거나 해서 지금 배민은 아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웃긴 이야기를 풀어보자면 AI 하면서 4개월 동안 동네에 자주 가던 3점콜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민라이더스 가게를 떠난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네요. 지금 일반창을 켜보니 제가 자주 가던 업체들이 일반 콜에 떠 있는 겁니다. 저한테 왜 콜이 안 들어왔나 생각을 해보니 일단 첫 번째로 너무 많은 배달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었던 거였으며 두 번째로는 오토바이 경우는 대부분 장거리에 유배지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4개월 동안 한 번도 그 상점을 안 떴는지 의문이 드네요. 콜도 없는 집이 아닌데 그 상점은 치즈밥이라 그 근처에서 대부분 시키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 전기 자전거, 킥보드, 유상 종합을 든 오토바이 하실 분들은 일단 보류하시고 한 달 정도 관망하시면서 사셔도 늦지는 않으실 겁니다. 제 생각에는 겨울까지는 힘든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커넥 처음 나왔을 때 힘든 나날이었거든요. AI 이야기는 이쯤에서 끝내기로 하고요. 가끔 글을 보면
음식이라도 다 같다고 생각을 해서 배달지 거리만 보고 잡는 초보 커넥터 혹은 초보 배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가가지고 막 음식 물어내고 하시는 것도 뭐 카페에서 보고 이야기도 가끔씩 듣는데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피해야 될 음식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3위는 당연히 뭐 아시겠지만 음료입니다. 음료에 대해 만약 공차처럼 위에 패킹을 하는 음료라면 그나마 쉽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업장의 경우 이중 포장을 안 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공차처럼 패킹해도 방지턱 막 넘어가면 패킹한 부분이 터지니까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은근히 공차도 재배달하는 콜이 많이 올라오던데 아마 초보분들이 그러지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배민 라이더스, 배민 커넥트의 가게들은 대부분 이중 포장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해줍니다. 하지만 일반 배달 대행 업체, 카페들은 안 그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중 포장이 안 될 경우 방지턱 여기를 잘 넘어가야 됩니다. 방지턱 한 번만 잘못 넘어가도 음료가 다 뒤집어지면서 내용물이 나올 것입니다. 최대한 초보 커넥터나 배달러 분들은 피해 주시는 게 정신적으로 좋습니다. 2위는 피자. 당연히 피자가 일단 피해야 될 음식으로 들어가죠. 피자 배달하기 참 어렵습니다. 일단 피자 부피 자체부터가 커서 다른 음식과 묶어가기도 힘들 뿐더러 요즘에는 대형 피자를 파는 곳이 간혹 있습니다. 배민 라이더인 저도 엄청 조심조심 신경 쓰면서 가는 음식이죠. 피자를 가져갈 때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바로 오븐기에 나온 피자를 바로 실어서 출발하면 치즈가 완전히 녹아있는 상태여서 흐물흐물인 상태이기 때문에 달리는 순간 토핑이 한쪽으로 쏠릴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오븐기에 나와서 데펴주는 선반 위에 올라와 있던 피자는 어느 정도 치즈가 좀 굳어가지고 조금 덜 신경 써도 되지만 바빠가지고 바로 나온 오븐기에서 나온 피자를 싣고 나서 바로 출발한다면 토핑이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속으로 한 10초에서 15초 정도만 세고 천천히 출발하시면 아마 토핑 쏠릴 위험이 줄어들 겁니다. 대부분 피자 가지고 가기가 조금 어렵긴 하죠. 대망의 1위는 바로 케이크입니다. 케이크 이건 답이 없습니다. 일단 부피도 어느 정도 될 뿐더러 케이크 위에 토핑이 휘황찬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케이크 자체가 배달 전문 음식은 아니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데코레이션을 하면서 배달할 때 안 쓰러지게 안 망가지게 생각을 잘 하질 않습니다. 만들 때 음식을 만들 때 그냥 케이크를 예쁘게 데코레이션 예쁘게만 만들죠. 일단 제 입장에서는 아무리 조심히 가도 약간 눌릴 수 있고 토핑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장거리로 갈 경우 혹은 언덕배기 꼭대기에 있는 집 이런 집으로 갈 경우에는 완전한 상태로 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미끄러운 생크림 위에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는데 조금이라도 브레이크를 세게 잡거나 급 출발하면 바로 케이크 토핑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케이크는 제가 스스로 거의 잡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